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생기초 특강 제3편 조직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관료제 자체가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직, 이게 상위, 중간, 하위 관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관료제라는 표현을 써요. 뷰로크라시. 뷰로가 관료고 크러시가 관료가 통치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료제가 기본적으로 상증화 계층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계층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료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조직 구조론에서 구조의 기본 변수와 관련된 상황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변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변수라고 그랬죠. 요인, 영향 요인. 그래서 먼저 이 관료제와 같은 조직 구조에서 기본 변수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복잡성이라는 거죠. 보세요. 자, 지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3계층이니까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수직적, 이거 5계층. 그쵸? 6계층, 이런 식으로. 수직적 분화가 계층을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직무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깊이라고 해요. 데스. 직무의 깊이가 깊을수록 계층의 수가 많은 거죠. 즉 복잡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적 분화라는 거는 부서 간에 이렇게 기획, 인사, 재무, 회계 이렇게 쭉.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직무의 범위라고 합니다. 스코프. 직무의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수평적 분화가 심한 거고요. 직무의 범위가 좁으면 수평적 분화가 낮은 거죠. 이렇게. 또 하나는 장소적 분화가 있죠. 장소적으로 얼마나 분화가 돼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지점별로 배치하면 이게 뭐예요? 장소적 분화죠. 이게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료제인 계층제는 복잡성이 높아요. 높잖아요. 수직적, 수평적 분화뿐만 아니라 각 지방마다 관료제 조직이 있잖아요. 지방직 공무원 예를 든다면. 자, 두 번째 공식성인데, 공식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형화, 표준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형화, 표준화 정도. 그래서 가장 정형화 표준화 정도가 높은 게 뭐냐면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더, 표준 운영 절차가 되겠죠. 이러한 대표적인 표준 운영 절차가 뭐냐? 법령 또는 지침.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 대응 지침이 지금 지난주에 2.5단계였다가 지금 2단계로 어쨌든 낮춰졌죠. 왜냐하면 그죠? 확진자 수가 500명대, 300명대로 낮춰졌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대응 방식이나 지침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SOP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료제는 법규를 중시하거든요. 계층제는. 이 법규를 중시하니까 뭐 어때요? 공식성도 높죠.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관료제는 모든 권력이 여기 있는 상급자한테 집중돼요.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집권이라고 표현해요. 집권. 권력이 하급자한테 분산되면 분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집권성도 높죠. 결국 수직적인 계층제인 관료제는 복공집이 다 높지 않습니까? 복공집, 복잡, 공식, 집권. 이러한 복공집이 높은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구조라고 표현해요.
기계적으로 명령 통일하에 움직인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세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할 때 그 관련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반면에 유기적 구조는 어떻느냐? 보세요. 이런 조직이 유기적 구조예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플랫한 평평한 조직이죠. 보세요. 일단 수직적 분화도 낮죠. 낮잖아요. 계층이 없으니까. 수평적인 분화도 사실은 일의 흐름을 따라서 있긴 있는데 원래 수평적 분화는 나타나 있지만 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평적 분화도 일반적으로는 낮다고 봐요. 근데 일부 교수님들은 이게 행정학적 특성인데 뭐 데프트 교수님이나 우리나라의 유인봉 교수님은 통합이나 조정되기 전을 의미해가지고 수평적 분화가 높다고 하는 일부 교수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정이나 통합이 일어나니까 수평적 분화도 낮다고 봐요. 자, 두 번째, 관료제는 SOP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러한 탈관료제, 이걸 탈관료제라고 그래요. 또는 계층을 벗어났으니까 탈계층제라고도 표현하죠. 이러한 탈관료제, 탈계층제 조직은 기본적으로 SOP를 거부해요. 거부한다는 얘기는 정해놓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SOP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성도 역시 떨어지고요. 비공식적인 측면이라든가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성을 강조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권력이 여기 상층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관료들에게 분산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권성도 낮죠. 이러한 조직을 탈관료제 또는 탈계층제라고 하고 뭐라고도 하느냐? 유기적 구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유기적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구조를 따질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 구조, 관료제인 계층제. 유기적 구조, 탈관료제인 탈계층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인 복공집이고요. 복잡 공식 집권이고요. 자, 이러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죠. 시츄에이션. 이 상황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없이 많겠죠. 상황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험가에서 의미 있는 상황 변수는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가장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 규모. 가장 의미가 있다는 건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술. 이 기술이라는 건 뭐냐?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 환경은 확실한 환경이냐 불확실한 환경이냐. 네 번째 전략. 전략이 공격적 전략이냐 방어적 전략, 이런 것들을 따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2페이지 기본 변수에서 규모와 그죠 복공집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 3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생기초 특강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 간의 관계에서 규모만 한번 따져볼까요? 규모만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상황 변수인 규모가 커진다. 그럴 때 여기 있는 복공집, 기본 변수인 복공집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조직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상황 변수가 X죠. 원인 변수. 그리고 기본 변수가 Y라는 거죠. X, Y. 결과 변수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조직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 과연 이게 상황 변수가 변한 거예요. 기본 변수인 복잡 공식
집권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뭐 냉면 가게. 그럼 처음에 보세요. 가게가 너무 잘 돼요. 규모가 커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잡성이 증가하죠. 왜? 밑에 점원들을 많이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팀장이 생기고, 그렇죠? 또 여러 지점, 제가 뭐 강남 지점도 있지만 부산 해운대 지점도 만들면 장소적 분화가 일어나니까 규모가 커지면은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공식성 보세요. 규모가 커지면, 규모가 작을 때는 제가 점원에게, 그쵸? 저희 직원에게 말로 이거 해라 명령을 내리겠지만, 규모가 커지면 각 지점에 문서로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성도 높아지고요. 그렇지만 세 번째고 잘 보세요. 규모가 커지면 집권성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각 지점장한테 제 권한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세요. 규모가 커지면은 집권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규모가 커지면 분권한,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실제 조직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과 집권성이 증가한다? 이것 때문에 땡이죠. 아니죠. 집권성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 32페이지 보시면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 간의 관계에서 규모와 복공집 간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거기 이제 기술 모형해가지고 우드워드, 톰슨, 페로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일상적 기술이 나와 있는 페로우의 모형을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우드워드와 톰슨은 기본 강의 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페로우의 모형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이 페로우의 모형이 시험에도 가장 잘 나와요. 보세요. 일단 기술이라는 게 뭘까요? 기술은 뭐냐?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석탄을 넣어가지고 어떤 석탄을 제조하는 기술로 해가지고 연탄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석탄 원석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석탄을 넣어서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만드는 자랑, 기술.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세요.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필요한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페로우는 변수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과업의 다양성. 과업이 얼마나 다양하냐는 거죠. 이 과업이라는 게 일이죠. 이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다양하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정해진 생산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예외라는 것을 더 쉽게 불량품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과업을 했는데 불량품이 적은 거, 불량품이 많은 거. 자, 두 번째, 문제가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량적인 정보란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는 계량이 아니라 질적 정보란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 할 수 있고요. 보세요. 예외도 거의 없고, 그렇지만 그러한 기술을, 분석하기 어려운 기술을 페로우는 크래프트, 장인 기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크래프트. 자, 이러한 장인 기술이 뭐냐? 도예가나 또는 여러분들 왜 화가라든지 그런 작품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도예가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화가 또는 예술가들의 또는 피아니스트의 공연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연극에서 뭐 연극 배우들이 그죠? 뮤지컬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이 터치하죠. 그 사람들의 고감성이 있고요. 자, 보세요. 정보가 질적 정보이기 때문에 다소 유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낮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한다? 장인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각선 한번 가볼까요? 둘 다 높을 때는 공학기술. 이건 뭐예요? 불량품도 많고 분석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 같은 걸 그죠? 공학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건축 그죠? 집 지으면 하자 많잖아요. 근데 하자의 원인이 곧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철근을 적게 썼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 정리하시고, 자, 지금 일상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인데 일상적 기술은 보세요.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잖아요. 아까 기계적 구조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V 조립 공장이나 신발 공장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계적 구조고, 비일상적 기술은 우리 나사에 있죠. 미국 나사의 해결료 융합 장치 같은 거 만드는 해결료 추진 장치거든요. 그래서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 구조는 일상적 기술이 적합하고 유기적 구조는 비일상적 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핵 연료 추진 장치 같은 나사, 우주 항공 산업 같은 데 적합한 거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기술이 4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기 일상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이 있죠. 기술은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구조,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란 변수가 있는데, 자, 환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전통적인 환경, 그죠? 예를 들면 19세기 이전, 그걸 확실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전통적 행정학에서. 근데 최근에 현대적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불확실하고 유동적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는 환경은 전통적인 조직에서 나타나는 환경이고요. 불확실성은 현대적 조직이거든요. 전통적인 관료자 할 때 이 관료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수직적인 계층자와 같은 이런 그죠, 복잡 공식 집권성이 높죠. 그렇지만 불확실한 환경은 어때요? 유기적 구조니까 복공집이 다 낮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확실한 환경, 기계적 구조. 불확실한 환경, 유기적 구조. 일상적 기술, 기계적 구조로 보시면 돼요. 물론 같진 않지만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거고, 비일상적 기술,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거죠. 자, 전략 하나 봅시다. 전략. 성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전략인데, 자, 이렇게 전통적 이런 기계적 구조에서는 방어형 전략이 필요해요. 방어적 전략이라는 거는 비용을 절감하는 저비용 전략이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유기적 구조에서는 방어형 전략이 아니라 공격형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먹이를 찾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나중에 수학 분석에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33페이지 하단에 저비용 방어형 전략은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고 탐색형 공격형 전략은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보세요. 관료제의 특징도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우리 교재 29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복잡 공식 집권성이 높은 전통적인 조직이 바로 뭐냐? 관료제예요. 현대적인 조직이 아니라 관료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관료제. 자, 관료제의 기본 특징은 첫 번째, 아까 SOP 같은 거 중시하니까 문서주의고 법규로 정해져. 이게 바로 뭐예요? SOP죠. 정형화, 표준화 높다. 뭐 공식성이 높은 거죠. 정리하면. 자, 계층제적인 구조, 수직적 구조. 비정의성이라는 거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지 않고 공사급여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각 기능별 전문화되니까 전문성이 높죠. 이게 수평적 전문화고요. 계약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징. 이렇게 5가지가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물론 탈관료제는 그러니까 어때요? 유기적 구조는 문서주의를 중시하지 않고 법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탈계층제고 정에 얽매이지 공사구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해요. 왜? 이것이 관료제의 특징이지만 이게 지나치면 한계가 되거든. 비인간성. 이런 비인간적인 측면을 그죠. 대안으로서 나온 게 탈관료제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 이 전문성보다는 조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게 통합이라는 것은 부서 간의 업무 협조와 통합입니다. 지나친 전문화는 할거주의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탈관료제와 관료제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하면 관료제는 계층제적 조직이고요. 기계적 구조로 볼 수 있고 탈관료제는 탈계층제고 유기적 구조라는 거죠. 확실한 환경, 불확실한 환경. 일상적 기술에 적합하고 비일상적 기술에 적합하다. 방어형 전략, 저비용. 공격형 전략, 밖에 있는 먹이를 찾는 이게 SO 전략이거든요. 탐색형 전략이죠. 조직의 강점을 토대로 밖에 있는 아파트의 기회를 찾는 이 방어형 전략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WT 전략이라고 그래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죠. 저비용 전략.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관련 문제 7급.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 자, 7번 각 파트별로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드립니다.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 7급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고 분화 정도라는 거는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수직적 분화, 두 번째가 수평적 분화, 세 번째가 장소적 분화인데 보세요. 단위 부서 간의 업무를 기획, 인사, 재무 세분화시키는 거는 수평적 분화, 직무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틀렸네요. 수평적 분화죠. 개념 문제. 자, 2번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죠. 지역적 분화라고도 하죠. 3번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구조의 수준으로서 정형화, 표준화 정도를 말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표준 운영 절차를 말하죠. 4번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거. 관료제인 계층제는 집권성, 복공집이 다 높습니다. 탈계층제인 탈관료제, 그렇죠? 복공집이 낮은 유기적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와 보세요. 상황 변수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특히 개념들이 있죠. 복공집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직 구조 관련해 가지고 조직 구조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변수 복공집과 상황 변수, 규모, 기술, 환경, 전략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8강인데 뭐냐면 이러한 조직 구성원들이 여기 일하는 상위, 중간, 하위 계층 이러한 관료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게요. 동기부여가 무엇에 일하는지 내용이론, 어떻게 일하는지 과정이론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시험에 중요한 테마입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강 동기부여에서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